여러분, 최근에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자꾸 걸려 넘어질 뻔한 적 있으셨나요?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안 됩니다.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이 쓰러지기 전 다리에서 먼저 이상을 느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실제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고작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쓰러지고 나서야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뇌경색으로 가는 시간인데요.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분들의 20% 가까이가 3개월 이내 본격적인 뇌경색을 겪고, 특히 첫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합니다. 즉,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때를 놓쳐버리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반쪽 몸을 못 쓰게 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위험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뇌경색은 뇌 문제인데 왜 다리, 그것도 한쪽일까? 궁금하시죠? 우리 몸의 신경 구조를 보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은 목뼈 부근에서 교차해서 좌뇌가 오른편 신체를, 우뇌가 왼편 신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의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반대편 다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해외 대규모 연구에서 수천 명을 수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다리 근력이 약해진 그룹이 정상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3배 가까이 높았는데,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리는 우리 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서고, 걷고, 뛰고, 균형 잡고, 방향 전환하는 모든 동작에 뇌의 정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런 섬세한 동작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생명과 직결된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유독 무겁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한쪽은 가볍게 내딛어지는데 반대쪽은 마치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도 한쪽은 가볍게 올라가는데 다른 쪽은 온 힘을 다해 밀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운동 명령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쪽만이라는 점인데요. 양쪽이 함께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나 근육 문제일 수 있지만 좌우 차이가 명확하다면 뇌혈관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는데 미지근하게 느껴지고, 차가운 바닥을 밟아도 시원한 느낌이 덜하며 마치 두툼한 수건을 발바닥에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말초신경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발끝에서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순으로 천천히 올라오지만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갑작스럽게 한쪽 발 전체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발을 끄는 걸음걸이입니다. 걸음을 걸을 때 한쪽 발끝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며 카펫이나 문턱 같은 곳에 더 자주 걸리게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족하수라고 부르는데,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으로 가는 신경 전달이 약해진 것으로 뇌 운동 영역의 혈액순환 장애 초기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으니 요즘 걸음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익숙한 곳에서 발이 자꾸 걸립니다. 매일 다니는 집안인데 갑자기 발이 꼬이고, 늘 오르던 계단인데 오늘따라 높이 감각이 이상하고, 평평한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위치 감각의 문제인데요.
우리 뇌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이 지금 어느 높이에 어떤 각도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공간 인식이 흐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작은 턱에도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찍게 되는데요. 70세 이상에게 낙상은 고관절이나 척추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다리입니다. 편하게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까딱거리고 TV 보고 있는데 종아리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등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단순 피로로 인한 떨림은 금방 멈추고 긴장이나 카페인을 많이 마셨을 때 나타나는 떨림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불소의 운동은 패턴이 다른데요. 특정한 이유 없이 반복되고 휴식을 취해도 계속되는데 이건 뇌가 근육에 내리는 명령이 불규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입니다. 반듯하게 서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일어서 있을 때도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소뇌 쪽 혈액순환의 문제인데요. 소뇌는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총괄하는 부위라서 이곳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몸의 좌우 균형이 무너집니다. 특징적으로 아침 기상 직후에 더 심한데요. 수면 중 혈압이 내려가면서 뇌 혈류량도 감소했다가 아침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증상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경색 발생 시간대를 분석하면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가 30분쯤 지나니 다시 돌아와서 그냥 피곤해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로 의학적으로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흔히 TIA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본 뇌경색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인데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겪은 사람의 75%가 3개월 이내 본격적인 뇌졸중을 경험하고 그중 절반은 불과 48시간 안에 발병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체크법 알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 내 몸이 건강한지를 집에서 매일 아침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자가체크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동안 서 보세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만져서 감각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넷째, 일직선 위를 따라 10걸음 정도 걸어 보세요. 비틀거리거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바로 신경과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은 다리 증상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리 외에도 뇌경색 전조 증상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는 것,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들어 올리기 힘든 것,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것, 이유 없이 심한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증상들도 다리 증상과 마찬가지로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고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의 치료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에 따르면
뇌경색의 85%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혈압은 자주 측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 즉 아침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온 뒤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측정하는 게 좋으며, 이상적인 수치는 수축기 120, 이완기 80인데 고혈압이 있다면 최소 130,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혈당 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요. 공복일 때 100 미만, 식사 후 2시간 뒤 140 미만이 좋으며, 당뇨가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개인별 목표를 정하시면 좋습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고 뇌경색 위험을 최소 3배 이상 증가시키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통로가 좁아지게 하니 가공육이나 튀김류보다는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3회 이상 드시고, 호두, 아몬드, 올리브, 들기름 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실 때도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히고 팔도 크게 흔들면서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일주일에 최소 5회는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연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특히 뇌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술은 소주 기준 하루 반잔, 맥주 1캔 이하가 안전하고,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니 적당한 음주를 하셔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도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양파를 매일 반 개씩 드시면 퀘르세틴 성분이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고,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의 풍부한 엽산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같은 진한색 과일은 항산화 물질 덩어리라서 하루 한 줌씩 드시면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나트륨 과다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저염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셔서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내일 가봐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가셔야 합니다. 뇌경색은 무서운 병이지만 동시에 예방 가능한 병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